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지주회사죠. 이제 종속회사를 통해서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그린에너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조선이 83%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차트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과거에 이때가 2차 슈퍼사이클이에요. 굉장히 엄청나게 올랐죠. 뭐 2만원 하던 게 거의 뭐 40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갔고, 자, 그러니까 이때가 2차 사이클이 언제였냐면 2003년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1차가 197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30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 왔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0년이 지나면 2033년인데, 지금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10년이 일찍 오는 게 아니냐, 슈퍼 사이클이 10년 일찍 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100%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만큼 재료가 좋다는 거고,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맞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엄청나게 또 올라가겠죠. 하지만 일단 그것까지 우리가 100% 장담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저점이에요. 뭐 최근에 좀 올라가고는 있다곤 하지만, 자, 차트상 보시면 굉장히 저점이고, 자,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연초부터 말씀드렸어요. 조선주 제발 좀 담자고, 포트에 꼭 하나씩은 담아 가시라고, 하반기에 무조건 좋아지니까 좀 담아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제목에도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으라고 계속 써놨잖아요. 그때 잘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수익 많이 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도 이제 안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업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물리신 분들도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변경은 없고, 자, 이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이제 두 자릿수 한 번씩 올라올 때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업황에 지금 계속 좋은 재료만 나오고 있고, 뭐 슈퍼 사이클이다 뭐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큰 도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줄 수밖에 없고, 대차장고도 이를 증명하듯이 200만대에서 지금 170만대까지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고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13조, 15조, 15조, 15조. 횡보를 좀 하다가 17조, 21조 작년부터 계산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출 진행 상황 최근에 괜찮아졌고, 영업이익도 뭐 과거에 아시잖아요. 다 적자 전환 계속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자 기록했고, 중요한 건 뭐다? 올해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흑자 전환 좋아 보이고요. 자, 부채 비율 보시면 88, 93, 103, 119, 142, 143.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채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좀 올라온 것은 이제 좀 잡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ROE 보시면 뭐 마이너스 기록했을 때는 당연히 자 빨갛게 마이너스가 되고, 자 올해는 3 정도. 그래서 뭐 ROE는 썩 좋지는 못해. 아직은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향후에 개선이 될 거라는 점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플러스 전환. 자, 그리고 과거에는 배당을 하지 못했어요. 뭐 실적이 나와야 배당을 하죠. 계속 적자인데. 그래서 올해는 좀 흑자 전환 기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증권사에서도 1025원 정도 좀 예상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25원 이렇게 좀 배당을 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거의 딱 1% 나와요. 배당 수익률은 1%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한다면. 자, 그리고 올해 추정 PER은 23.4배, PBR은 0.73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저평가 고평가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조선주는. 왜냐면 항상 과거에 수주했던 게 항상 배 건조한데 2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년 후에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 고평가는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싼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주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국내 조선 3사 중에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가장 빠르게 채운 조선사가 바로 동사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 한번 보시면요, 연간 수주 목표에 벌써 73%에 해당하는 규모를 이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른 조선 3사들은 막 10% 중반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빨리 좀 채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조선들도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 다만 이제 수주 관련해서는 동사가 좀 더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요, 이제 재작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부터 완만하게 좀 감소를 하고 있으나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익성 높은 선박만을 골라서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그만큼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신규 선박 가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과거 국내 조선사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저가 수주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전망입니다. 사우디가 기습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유가는 과거에 이제 상승세를 좀 탔었는데, 이에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지닌 LNG 운반선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중장기적으로 해양 플랜트나 석유 운반선 등 이런 고부가 가치 상품 발주 증가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운항선대 중 15년 이상 된 이 노후 선박 비중이 37.7%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발주 증가세가 이어질 거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러시아 발주 물량을 제외해도 국내 조선사들이 향후 연간 57적 LNG 선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에서 5년 이상 한국 조선소의 이제 독주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과 2025년까지 갈수록 고가 선박 건조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게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뭐 악재가 없습니다. 나쁜 내용이 없고 지금은 다 좋은 상황만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재료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너무나도 좋은 재료만 지금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는 많이 꼈었고,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슈퍼사이클은 우리가 짐작할 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된다면 더 크게 올라가겠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13만원까지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해 드릴까요? 13만원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는 한 11만원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13만원까지 좀 올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신규 진입 지금 가능하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메리트는 조금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7만원에서 지금 10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는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되, 그 메리트는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슈퍼사이클이다? 그럼 여전히 굉장히 싼 구간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메리트는 좀 줄었다. 그래서 약간의 중립적인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눌렸을 때 사야지, 다 올라가고 있을 때 사는 것은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보유하신 분들 13만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금씩 축소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과거에 혹시라도 위에서 물리셨는데 물 타지 않고 평단 조절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타기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물 타서 13만원 밑으로 무조건 평단 맞춰주시고 향후 주가 올라오면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한 중간에 한 미드 레벨에서 한 12만원 요때 물리신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13만원 밑에 계신 분들은 물 타지 마세요. 물 타지 마시고 그냥 주가 좀 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때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본전까지 기다려서 보든 이때 상황 보면서 그때 맞춰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지만 일단 그건 우리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예측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업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13만원까지 일단은 지금 재료로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익 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비중 축소해 가시면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휴장이었고 내일부터 또 장이 시작되니까 화이팅들 하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